아, 드라마가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렇게 잘생긴 의사가 어딨어. 잘생긴 의사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인병원 정형외과 원장 민경준입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에는 가장 인기 있는 중증외상센터 봤었죠. 제가 예전에 근무했었던 외상센터가 나오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제가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드라마 좀 준비를 좀 했거든요. 아우, 그러세요? 정말 맞는지 아닌지. 한번 같이 봐볼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야, 황문. 외상외과 교수님이신데 참 단정하게 하고 오시네요. 대부분 제가 아는 외상외과 교수님들은 많이 피곤해 하시죠. 일단 얼굴에 피곤이 좀 가득하시고 항상 응급 환자들이 계속 밀려들다 보니까 한 달에 당직 쓰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깔끔하게 머리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물론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그쪽은 조폭이야. 조폭. 근데 정말로 이렇게 막 친근해서 별명을 부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당연히 별명은 없었고요. 그 병원에서 일하는 조직들이 좀 수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좀 말을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방사선사 선생님들 아니면 여러 직군들이 병원에 있으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상호 존중이 원칙입니다. 지금 당장 좀 내려와요. 네, 무슨 일로? 응급수술이야. 공부 중간이신데 내려가시네요. 대부분 4년차가 이제 지날 때쯤 전문의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전문의 시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전공의 생활을 끝나고 전문의가 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사실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당연히 안 되는 시험이고 꼭 붙어야 되는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대부분 4년차 말쯤 되면 배려를 해주십니다. 공부하라고. 왜냐면 떨어지면 사실은 저도 쪽팔리지만 교수님도 쪽팔리신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전문의 시험에서 떨어졌다 하면 정말 이거는 그 과의 망신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웬만하면 이제 터치를 안 하시는 편이고요. 공부하는 시간을 배정해 주시기는 합니다. 구독으로 뛰어, 빨리! 네, 알겠습니다. 코드블루는 너무 많이 듣는 단어죠. 정말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코드블루는. 제 환자가 만약 코드블루가 떴다, 그날은 이제 뭐 하루가 이제 다 갔다고 보면 될 정도로 뭐 사실 그런 정신도 없죠. 코드블루 자체라는 거는 이제 심장이 멈췄다는 거니까 무조건 달려가게 되고 심폐소생팀도 오게 되고, 물론 정형외과가 이제 아무래도 생명이랑 관련된 과는 아니다 보니까 코드블루가 뜰 일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하기는 합니다. 레지던트, 당장 전화해서 다른 마취 불러. 마취를 쫓아내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진짜요? 네, 마취는 대학병원에서 보면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면 마취과가 허락을 안 해주면 일단 수술방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마취과를 쫓아냈다. 그러면 마취는 누가 끼울 건가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이 무탈하게 잘 이어서 끝나고 내가 빨리 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마취과 선생님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집 드라마처럼 이제 쫓아낼 수도 없고요. 왜냐면 상호 존중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설마 쫓아냈다고 하면 일단은 아마 그 과는 아마 수술을 못 하지 않을까, 다음부터는. 대단한 성과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장례식장입니다. 부동의 1위는 장례식장입니다. 진짜요? 네,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이 수익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인 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식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1위는 제가 알기로는 외과일 겁니다. 일반 외과. 정외과는 사실 항상 욕을 먹는 과입니다. 수익이 안 나오는 과고요. 왜냐면 일단 수술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고요. 기구값이 비쌉니다. 기구를 사실 안 사용하고 수술비만 비싸야지만 저희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건데, 들어가는 인력이 많고 기구가 비싸고 시간조차도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 정형외과가 수술비 또한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정형외과가 수익을 창출하기는 대학병원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적자 4억 1252만원! 외상외과도 적자죠. 환자를 한 명 데려올 때마다 손해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사실은 이국종 교수님이 정말 좀 잘 하신 게 이거를 이슈화를 많이 시키셔서 국가 지원금도 많이 따오고 그러면서 이제 외상외과가 자리 잡게 된 건데, 사실 꼭 필요한 일을 하신 거죠. 그전에는 이제 외상외과가 수익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수술방도 사실 못 열었거든요. 제가 외상센터에서 근무할 때 3일에 한 번 정도는 당직을 쓰게 되는데, 무조건 당직을 쓰는 날은 잠을 못 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응급실로 오는 환자도 받아야 되고 외상센터로 오는
환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외상센터로 오는 환자들은 정말 그 생명이 흔들릴 정도로 위중한 환자들도 많고, 저는 정형외과니까 이제 골절이나 이제 다른 조직들의 손상을 보게 돼도 다발성으로 손상에 대해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을 이제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많고, 정말 딱 도착을 하게 되면 한 30분이면 수술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처치를 하고 또 올라가서 수술 준비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사실은 많이 힘들었죠. 당직을 넘어가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일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제가 근무를 할 때는 힘들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되죠. 사실 특히 외상 환자들을 많이 봤던 경험은 제가 전문의를 따고 이제 이런 병원을 운영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정형외과라고 하더라도 겪기 힘든 경험이거든요. 이 외상외과는 사명감 있는 또라이들만 버틸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사명감 있는 또라이는 아니고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이 가시는 데는 맞죠. 정말 외상외과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직도 많고, 당직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기 삶뿐만 아니라 가족도 일정 부분 포기하신 선생님들이 환자를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버티시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라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마도 드라마니까 이제 재밌게 표현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도 외상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연락이 돼서 만약 빨리 필요한 수술이라면 뭐 당일 또는 다음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정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처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요. 정신없이 버텨왔던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 좀 새록새록 기억도 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민병원 정형외과 원장 민경준이었습니다.